여러분 괜찮죠? 저는 그 황병기 선생이라고 우리나라 그 가야금 명인이라는 분이죠. 여러 곡을 작곡 하셨는데 뭐 제목이 달하 높이곰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달하 높이곰 하는 건 정읍사의 날 한 구절이죠. 그래서 이제 그 잠깐 들어봤는데 여러분이 돌아가시면은 유튜브에 들어가면 아까 그 쇼스타코비치 1917년 인류 또는 인류애의 새벽 여명 저 곡하고 황병기 선생 황병기라고 치면 나오니까 달아 높이고 비롯해서 뭐 비단길 뭐 춘설 등등 나와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 개처럼 뭐 대중음악 또는 뭐 미국이나 영국 팝 음악, 뭐 팝은 그저 파퓰러 송은 준말이잖아. 우유식음악 대중음악이죠. 좋아하고 나도 뭐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싫어하지는 않죠. 이제 오늘은 뭐 두 곡을 짧지만은 들어봤는데 지난번 시간에 싸이라는 친구의 뭐 강남스타일인가? 내가 쓰레기 음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런 음악을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가볍게 우리가 우리의 깊은 감정보다도 훨씬 깊은 그러니까 자기를 성찰하고 사실은 마음의 이 호흡을 비롯해서 마음의 정동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을 조절하는데 음악이야말로 사실은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권하고 싶은 것은 이른바 자본주의, 한국 자본주의 현실로 놓고 보면 좀 어렵지만은 될 수 있으면은 매일은 아니더라도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꼭 아침에 또는 뭐 저녁이든 점심이든 그건 관계없죠. 아이들하고 같이 좀 좋은 음악, 우리나라 가곡이든지 저런 가야금이든지 전통 음악, 뭐 요즘은 해금도 듣는 사람도 늘어나고 나도 좋아합니다만 좋은 거 굉장히 많거든요. 그 유튜브에 웬만한 거 다 나와요. 짤막짤막하지만 그런 음악 한 곡 같이 듣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아버지, 내일은 엄마, 그 다음날 딸, 그 다음날 아들 이래서 돌아가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시를 한 편씩 읽는 거예요. 이런 생활을 하면은 틀림없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효과들이 시간이 갈수록 나올 겁니다. 바빠서 못한다? 내가 봐도 그 변명이야. 당신이 왜 바쁜데? 돈 벌려고? 그럼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면은 바쁘다고 하는 그 변명인 겁니다. 나온 김에 얘기하자면은 사실 불교에서 얘기한 것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쉽게 풀이하자면 변명하지 말고 네가 옳다고 네가 느끼고 깨닫고 바로 지금 바로 당장 시작해. 이게 불교의 정신이에요. 사실 불교를 몰라도 성실한 사람이라면 또 의지가 강하다면 또 자기 시간에 대해서 주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 같으면은 지금 말한 이런 식으로 뭐 바빠서 뭐 못한다 이런 말이 그 사람 사전에 진짜 발붙일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봅시다. 그래서 아까 한 얘기 다 못했는데 그 이론과 실천의 일치와 관해서 보자면 결국은 이제 지식인들은 알지만은 이해를 못하고 나아가서 느끼지 못한다. 그럼 우선 그람시가 말한 걸 딱 놓고 보면 이해를 한다고 하는 것은 느낌과 동시에 알아야 되는 거고 이것의 종합적인 그렇죠 뭐 변증법적인 것으로의 성과가 바로 이해하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정작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것보다도 역시 이제 지식인들은 많은 경우에 간단히 말해서 상대적인 의미에서 육체적인 노동이라고 하는 것에서
좀 여유가 있으니까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하여튼 일단 그런 것을 확보하는 가운데 이제 지적인 작업을 하기 때문에 간단해서 피부 물가에 얘기한 거지 피부로 못 느낄 수가 있거든요. 나아가서 피부 정도가 아니라 폐부로 느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그런 것이 이제 이론과 실천의 일치인데 지식인들의 경우, 그러니까 특히 한국 지식인들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아인슈타인 얘기하면서 아인슈타인의 3대 그 지혜 또는 발견의 원천이 뭐였어요? 실제론적인, 그러니까 유물론이죠. 과학적 실제라고 하는 유물론적인 것, 그리고 관념론, 그 실증주의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한국의 지식인들은 많은 경우에 실증주의적 경향이 강해요. 그리고 그런 만큼 사실은 과학주의, 사이언티즘, 과학 만능주의적 사고가 굉장히 강하다고. 그러니까 이런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이란 이런 것에 대해서 무식해. 그런 만큼 테크노피아적이죠. 기술로 뭐 대표적인 게 지금 그 청와대에서 이제, 그 임대한 거 끝나서 나간 새끼 있잖아요. 그놈이 청계천부터 해가 말하는 거 뭐 대표적으로 테크노피아적이고 지난번에 서울시장 하던 그 오세훈인가 하는 글마도 보면은 그 뭐 경영운하부터 뭐 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넘어서야 되는 거고 민중의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느낀단 말이야. 피부 물가를 느끼고, 요 최근에도 삼성 그 서비스 센터에 있는 직원 한 사람 또 자살했죠. 그 사람 이거 다 알 거예요. 그거 보십시오. 뼈 빠지게 일을 하는데 나 왜 이렇게 못 살까 그런 얘기 하자. 정확하게 냉정하면 그 친구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물론 그 사람만의 잘못은 아니지요. 집단적으로 무지한 거죠. 그래서 자본론 공부를, 내가 저에도 얘기한 것처럼 전태 열사 시대 보면 진짜 얼마나 자본론에 관한 책임은 많습니까? 그거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해답은 없지만은 중요한 길, 이른바 전망이 있는 거예요. 전망 없는 게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온 김에 얘기하자면 노동운동권에도 전망이 없다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그거 사실 막스 사상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막스 사상이 전망이고 그 전망이라는 게 구체성이 있으려면 정치 투쟁을 한 가운데 이런저런 어떤 경제 정책이 있잖아요. 그게 채택이 되는 거예요. 민중의 이익에 부합하는 어떤 경제적 정책이나 대안이 채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게 막스적 전망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망이 없는 게 아니다. 구체화시켜야 된다는 뜻인데 그 구체화시키려면은 열쇠는 정치 투쟁이다 그럽니다. 또 넘어가죠. Soit A un succès dans la vie, alors A égale X plus Y plus Z. 이거 영어로 읽겠습니다. U X equal travail, Y equal s'amuser, Z equal se taire. 우리말로 풀이하면 A가 인생에서 성공했음을 뜻한다고 치자. 그러면 성공이란 일하기, 더하기, 즐기기, 더하기, 떠벌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지식인들, 진보적 지식인들이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중독에 걸린 사람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일중독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 간에 대학 잘 안 하겠죠. 자기 집에 와도 서류 가져와가지고 집안에 들어가지고 뭐 하고 이러겠죠. 그러니까 그건 어떤 측면에서 이해는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전한 가치관에서 보면은 사실은 현실 도피적 성격이 있는 거고 심리적으로 보면은 일종의 impulsive obsessive disorder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충동 강박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압도적 다수가 사실은 이런 충동 강박증에 걸린 사람들. 그러니까 빨리빨리가 그냥 외국인들 오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요하고 빨리빨리라고 그러죠. 이 정신병이라고. 내가 볼 때 한국인 다수가 뭐 배운 놈이고 뭐 안 그런 놈이고 뭐
가릴 것 없이 압도적 다수 정신병자들, 경미한. 그러니까 사회가 굉장히 불건전한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고등학생들 10억만 벌 수 있다면 1년 정도 감옥 가지. 이런 말 그냥 한다. 그러니까, 성공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우리는 특히 이래가지고 돈 중심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경양시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그 65세 이상인가 되는 사람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노후 대비를 어떻게 하는가 조사했는데 내가 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때가 알지만 노후 준비 안 된 사람이 한 50% 된다고 그러죠. 왜냐면 양극화 되어 있으니까. 근데 내가 주목한 건 무엇이냐면은 노후를 준비한 사람들도 돈이라는 것과 관련된 건 준비했지만 대인관계에 대해서는 준비 하나도 안 한다. 짐승이죠. 짐승이야. 모습은 사람인데 이러하기 때문에 이 청소년을 대상해서 조사한 거 보면 OECD 국가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학업 성취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이것도 금년에 하여튼 여하튼 경향신문에서 다 본 건데 보면은 우리나라 청소년이 OECD 지금 23개 국가인가 그러잖아요. 대인관계가 제일 꼴찌라는 거예요. 딱 맞는 얘기. 윗물이 말은 아랫물 맞는 것처럼 비유를 하잖아. 이런 짐승의 공화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파시스트 놈들이 광란을 하잖아요. 파쇼 새끼들이. 저거 파쇼는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해. 역사적 자유민주주의를. 진짜 내 심한 말 하기 싫어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하세요. 내 입이 더러워져. 여기서 어디서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빨리빨리증, 그런 강박증 이렇게 있는데 사실 그런 게 전통적인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타 다른 서구 더 일찍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나라들에서는 또 우리 이런 특성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고유의 민족의 뭐가 그런 것이 또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이제 내가 볼 때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내 자식이 또 탐구하는 것과 관련된 것인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대강 문화적 내하고 같은 세대니까 보면은 해방 정사를 읽어보면서 이제 대표적인 게 거기 이제 필지인데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공통된 게 해방되고 나서 일제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면서 민족 정기, 그러니까 올바른 어떤 기운들을 세우지 못했다고 하는 게 공통된 결론이잖아요. 근데 나는 좀 더 생각해보면은 나중에 이제 사실 홍대용의 의산문답에 나간 것도 내가 좀 인용을 하고 있는데 홍대용은 간단해서 다산하고 같은 영종조 시대 때의 실학자죠. 아주 훌륭한 분인데 여하튼 이 양반 얘기나 이중환의 택리지, 조선 팔도의 팔도 사람들이 성정에 관한 거잖아요. 그거를 좀 읽어봐도 그렇고,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런 걸 바탕에서 내 나름대로 이제 추론을 하는 거는 이게 아마 맞을 거다 싶은 건 뭐냐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자연 환경이, 예를 말하면 우리나라 국토 75%가 산이잖아요. 격리되어 있다. 그래서 이 진화심리학에서 얘기한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 나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논문할 때 다 나오는 건데, 진화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인간이 배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화심리학 이전에 사실 사회에서 논한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인그룹, 아웃그룹. 그러니까 내 집단, 외 집단이라는 이론이 있죠. 그러니까 한국의 지리적인 상황,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통치에서의 착취. 여러분, 가렴 죽으란 말 잘 알죠? 지어 짜서 착취하는. 이것의 역사가 놀랄 정도예요. 우리 조선 역사 이거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하는 말이 다른 나라, 물론, 그렇다고 다른 나라 착취 없었던 거 아니에요. 상대적인 거죠.
단어 굿모닝 이러잖아. 응? 프랑스 봉주르. 봉주르 맞아. 그 영어시가 굿데이 이런 뜻이죠. 동요가 그 굿텐타크 이러죠. 굿텐타크 그것도 영어로 굿데이 이런 뜻인데. 날씨야 뭐 자연. 우리 안녕하십니까? 밤새. 그리고 인사 중에 중요한 게, 너 아침 챙겨 먹었나? 이거잖아. 그러니까 한국의 이 지리적 여건 자체가 가령 중국이나 뭐 인도도 그렇고 유럽 실제로 가보면은 그 여러 뭐 영상 통해서도 봐서 뭐 알프스나 이런 쪽 가면 평원이거든요. 다 트였어. 근데 한국은 진짜 격리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지리적 환경이 사실은 영향을 끼친다고. 요즘 도시에 대한 얘기 나온 거 보십시오. 공간을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서 스트레스 덜 주고 또 이게 나오잖아. 그건 약과지. 자연의 오래된 그런 산이 있고 뭐 이런 지형들 그리고 가렴 주고 심한 것들 이런 걸 보면은 한국인들 심성에는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 이런 강박증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소인배들이야,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생각이 좁고 이 분열적이고. 오늘도 내가 이 대전에 잠깐 들렀다가 서울행 버스를 타고 왔는데 이제 시간 좀 남으면 좀 주변에 돌아보죠. 돌아보는데 오늘 새삼 이렇구나. 새삼 그쪽으로 가끔 갔었는데, 뭐 하여튼 그런 비슷한 생각을 내가 했더만, 뭔가 생각하다 가면서 툭 드는 게, 절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주택가에 있는 절이 하나 있고, 옆에 무슨 개신교 두 개가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다시피 외국인 말을 빌리지 않아도, 밤 되면 높은 데 읽으면 제일 많은 게 교회 탑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많아? 영혼은 장사꾼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다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이 먹은 사람들이 대인관계 준비 안 하는 거는 아이들이 10억 그럼 1년 정도 그냥 통과 먹고 살지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진짜 미친놈들이 세상이에요. 진짜 우리 한국인들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식으로 말하자면 노동자들은 집 밖으로도 제대로 못 찾고 있는 거야. 정확하게 냉정하게 말하자면 바보 멍청이 같은 놈들이야. 각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체성을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일 중독이고 일 많이 하고 막 그런 거에 대한 좀 나름대로 기득권청에서 보수청에서의 부여하는 명분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 그러니까 계절이 그렇고 자연 환경이 그렇고 사계절이 있고 이래서 항상 뭐 바쁘게 움직여야지 먹고 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금년 성실 이게 참 뭐 미덕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많이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측에 추상적으로 보면 성실하지 그 따지고 뭐 성실 안 하는 사람 약간 차이는 있겠죠. 사람이 성실하지 않은 민족이 있나 사실은 없지요. 그러니까 그게 글자 그대로 지배적 가치관이죠. 저축 요즘은 저축률도 떨어졌잖아요. 우리 옛날 이른바 강제 저축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오늘날 상황이 양극이 왜 이렇습니까? 정치의 잘못이고 국민들이 우선은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1차적인 책임은 그러니까 1차적이라고 해서 가장 큰 책임 이거는 좀 다릅니다. 1차적인 책임은 배운 자들이 문제가 심각하죠. 그런데 역시 민중의 역사의 주체란 말이 맞다면은 민중이 자각을 못했으니까 이 모양이죠. 진짜 대호각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신문 보니까 이제 40대에 관해서 어떤 컬럼니스트가 쓴 거 보니까 난 그 양반 뭐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고 쓱 훑어보고 읽을만한 가치가 있으면 읽어보고 하는데 그 사람 얘기한 것을 보니까 한규호 씨가 썼던 건가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 출판 관련해서 좋은 걸 쓰는 분이죠. 이분 글을 보니까 그 40대의 그 말 가치관에서 얘기해 놓은 걸 보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이기적 개인주의 그 자체죠. 현상 유지적. 이렇다. 그러니까 이제 또 계속 합시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 정도로 하지요. 그 다음에
Je ne pense jamais au futur. Il vient bien assez tôt. 난 결코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 미래는 곧 올 것이다. 이 부분 이제 보면은 이제 역시 이제 또 불교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라는 얘기를 하는데 불교에서는 이제 스님들 법문할 때도 그렇고 뭐 불교 신문이나 내가 본 법보 신문 두 가지를 보는데 봐도 모든 스님들이 자주 하는 얘기가 불교는 무슨 내세의 행복을 찾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는 법문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 이른바 프레젠티즘, 그러니까 현재 잘 먹고 잘 살고 하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사실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따지기 시작하면 그럼 네가 말하는 잘이랑 부사를 한번 설명해봐. 철학적인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겠죠. 잘의 내용이 전혀 다르니까. 그런데 여하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지금 여기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실천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불교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불교가 요즘 이제 좀 달라지는 경향이 있지만 대체로 사실 우리 전통적인 사찰은 전부 산에 있잖아요. 좋은 이른바 명산 대처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불교 사의 경전을 읽어봐도 불교의 기본적인 정신은 뭐 거기 지옥도 나오고 천국도 나오지만 그런 것이 불교의 기본적인 건 아니에요. 불교를 가르치기 위한 사실 설명의 도구지요. 지옥 천국 그런 건 없지. 그러니까 아까 톨스토이 얘기를 정확하게 말하자면 톨스토이가 한 말이 천국은 당신 마음속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 똑같이 뭐 불교에서 얘기가 가능한데 입리입수란 말을 해요. 입리입수. 그러니까 들어갈 입에다가 진흙니자다 들어갈 입에다가 물수. 그러니까 흙탕물에 들어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명한 수타니 파타에 나는 유명한 경구가 있죠. 내가 얘기하면 여러분 맞아 기억날 겁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분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봐줘. 진짜 멋진 표현이죠. 무소유요? 그러니까 물론 법정스님 거기에 나오는데 법정스님 뭐 수타니 파타 번역하고 나도 이제 그걸 읽어봤는데 여하튼 그런 얘기는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이게 바로 아까 말 입리입수거든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건 글자 그대로 아까도 얘기한 모든 위대한 세속적인 종교적인 사는 당연히 사상 이론과 실천의 합의를 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 사람들은 사실은 도피를 하죠. 그래서 불교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내년에 어떤 시점에 이제 불교 관련해서 내가 현재 한국 불교의 문제점 또 내가 볼 때 스님들 법문하는 것의 문제점을 얘기할 텐데 현실적인 적극적 참여를 사실 불교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아주 멋진 문구가 있어요. 내 기억에는 해인사에 가면 기둥에 있는 글인데 역천거의 불고하고 극만세의 장금이라 이런 문구가 있어요. 뜻은 천년의 세월이 흘러도 옛일이 아니며 만년의 세월이 계속되어도 그 길은 지금이다. 참 이거 대단하죠. 천년의 세월이 흘러도 옛일이 아니며 나는 이제 이 부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인간의 108번뇌와 희로애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춘향전 사실 근대 소설이 아니잖아요. 고전 소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소설을 읽으면서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하고 그 춘향과 이몽룡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성, 이런 거. 또,
더 오래된 옛 이야기도 아까 얘기한 정읍사 같은 것들 또 망부석과 관련된 삼국유사에 전에는 왜 어부 도미와 그 아내와의 그 망부석 그런 얘기 있잖아요. 또 사회 부산에도 가면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도미의 전설이 전해지면서 그런 비슷한 사건을 사회 부지 기술가 아닙니까? 그때 이제 뭔가 어떤 동네마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불교에서 이제 인간의 번뇌를 108가지로 정리를 하죠. 그래서 염주도 108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염주 글자 그대로 이걸 돌리면서 그 108번뇌를 벗어나기 위한 말하자면 불교적 깨우침을 해라 이 뜻이죠. 그리고 이제 인생에서 희노애락 이런 것을 이제 얘기한다고 볼 수 있고 만년의 세월이 계속되어도 그 길은 지금이다. 나는 이제 이거 보면서 이제 또 어떤 생각은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 인간 생명의 존엄성, 진짜 좀 전에 얘기한 것은 천년의 세월이 흘러도 오래된 것 같지가 않다라고 하는 이 얘기하고 사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인데 그 만년의 세월이 계속되어도 그 길은 지금이다. 이거 어떻게 보면 논리죠. 모순이죠.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의 뜻은 내가 볼 때는 우주적 역사 속에서 인간을 보는 거예요. 사실은 불교에서 시간을 얘기하는 겁이라는 얘기를 하죠. 겁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좀 흐려서 그런데 이 어떤 그 사람이 바위를 스쳐서 그 바위가 다 달아진 게 1급이라고 그래요. 선녀의 옥자락이 맞아. 펼쳐가지고 그 바위가 다 달아진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 그 얼마나 많은 세월입니까? 근데 영겁을 얘기하고. 아니 그런 관념적인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겁을 이야기합니까? 겁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네, 그 얘기는 아니고 지금 강의한 거니까 나중에 그 얘기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내가 불교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는데 내가 얘기하려고 하면 불교에서는 그런 겁을 얘기하는데 과학의 영역이 오면은 이제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인간의 생명의 역사는 30억 년 정도의 역사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현재 이른바 이 전체 물리학에 있어서 이른바 스탠다드 몰의 빅뱅 이론이죠. 빅뱅 이론의 입장에서 보면 우주 역사 137억 년 정도 됐다고 그러죠. 그 중에서 이 태양계가 형성이 돼서 지구가 형성된 건 한 45억 년 정도 되고 이렇게 형성된 지구에서 말하자면 생명체가 태어나기 시작한 게 이제 30억 년 정도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30억 년의 생명의 역사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설사 못한다고 하더라도 산모가 아이를 낳는 우리가 그 과정 그리고 정자가 난자 하나가 결합하는 그 과정들을 보면은 한 생명이 탄생하기 얼마나 참 환희스러운 거 정말 신비한 거죠. 놀라운 거고.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고 착취하고 이런다. 지난번에 얘기하고 오늘자 신문 경향신문 그 시리아 어린이들 또 참사 나오는 여러분 봤어. 이런 일들이 벌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우리는 줄여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못하는 것은 말하자면 자본주의 체제가 기본적으로 문제죠. 그래서 이런 것이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게 아니고 서산대사 휴정의 성가 기간 말고 청어당집이라고 있어요. 청어당이라는 게 서산대사의 호죠. 거기에 보면 참 멋진 시가 나오는데 내가 두 구를 땄어요. 그러니까 지금 천년의 세월이 흘러도 애들이 아니며 만년의 세월이 계속되어도 그 길은 지금이다. 라는 정신과 통하는 것인데 다른 표현인데 천사 만사량
홍로 1점설 이런 식구가 있어요. 내가 앞뒤 생략하고 이 구만 딱 따온 건데 천가지 만가지 생각들이 붉은 화로에 한 점 눈과 같네. 그러니까 우주의 역사라는 이런 관점, 또 생명의 역사라는 관점, 그리고 인간의 유한성을 보면은 한편 참 덧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덧없는 인생을 의미 있게 하려면 세상에 널리 있는 고통들, 내가 가진 고통, 내가 아는 사람들이 가진 고통, 내가 얼굴을 모지한 계급적 차원에서 볼 때의 고통들, 성차별에서 보는 고통들, 인종이라는 차이에서 보는 고통들, 연령대에서 보는 고통들, 이런 고통들의 원인을 느끼고 알고 이해하고 실천하는 삶, 이런 삶을 살 때 만 니힐리즘, 허무주의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 적극적인 능동적인 삶의 의미를 실천을 통해서 창조하고 그걸 체험하는 걸 하지 않으면은 그 삶은 사실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은 결국 놓고 보면 사실 자본주의 체제를 극복하는 삶을 자기 자리에서 해 나가는 거예요. 일을 할 때 사실은 인간의 덧없는 삶이죠. 시간으로 보면. 이 덧없음을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덧없음을 회피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인용한 이런 구는 동지가 말하는 건 허무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점이 생각나더라 이겁니다. 아인슈타인 이 글을 읽으면서. 그리고 이 물리학이나 수학을 한 사람들 중에 보면은 내가 알기로는 난 사실 과학 저널부터 본지 거의 한 30년 정도 됐는데 보면은 상당수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인지과학 쪽, 뇌과학 쪽 연구를 많이 해요. 그 이유 중에 그 사람이 직접 얘기한 것도 보고 또 내가 이제 추론을 해보면은 진짜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게 짧은 거에 비해서 자연을 연구해보면 진짜 신비롭거든요. 난 직접 사회 여건만 되면 내가 사회 하고 싶어요. 근데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어떤 사회과 쪽을 그냥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안 해도 책을 읽어보면 우리가 국자들 직접 체험 안 해도 인간의 추론과 심플스, 앰플스 이런 게 있다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경이스러운 거. 자연과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경이스러움을 느끼고 보고 그러면서 사회 고통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능동성, 인간의 위대한 능동성들, 창조성, 이런 걸 가로막고 있는 게 자본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게 인간다움의 정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강사님 잠깐 질문하죠. 네. 우리 유동지가 지금 관념론이라고 약간의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동지 같은 경우는 현장에 항상 시시각각 벌어지는 그 상황을 분석하고 본인이 실천적으로 결합하는 동지이기 때문에 그 동지 앞에서 우리 최영우 선생께서는 이런 엄청난 불가에서 얘기하는 화두를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러한 그 시공간을 초월한 그 대화가 어찌 보면은 그 아인슈타인의 그러한 상대성의 원리, 우주론적으로는 우리가 얘기할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현장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멀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이런 간극을 메꿀 수 있는 그러한 당장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늘 이렇게 강박이 있는 활동가들에게 조금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좀 보충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지금 했잖아요.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런 거 다른 식으로 말하면 이 관성의 법칙을 모르면 버스 타고 가다가 그럼 우리가 자주 특히 아이들이나 또 엄마 되는 사람들이 좀 주의가 부족하면은 그 올라타면 이거 잡아야 되는데 그냥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 이제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도 사실 살아갈 수 있지. 어떤 측면에서. 생명이 계속되는 호흡을 하는.
그러나 우리가 문화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런 건 기계적 유물론이라고. 내가 말한 이런 식으로 넓게 볼 때 내가 사실 강조한 게 그런 건데 인간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훌륭해질 수 있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넓게 보면. 다른 식으로 말하자면 그럼 유동지가 얘기하면서 내가 만약 진짜 관념적으로 생각한다면 코미 형사에서 내부 가해하라고 하지도 않았을 거고 또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살 필요도 없죠. 그건 전혀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음악 얘기한 것도 이런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번에 울산하고 이 차원 동지들이 마하고 그 사람들이 거의 다 동의한 게 급할수록 돌아가는 말이 있죠. 급할수록 돌아가라. 얼핏 보면 논리적으로 어긋나고 급하면 지름길을 가야 되는데 돌아가라. 그게 중요한 거다. 내가 아까 강의 시작에 얘기한 것처럼 어두워질수록 새비 온다는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우리는 급할수록 호흡을 길게 하면서 전체를 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불교의 한자를 보면은, 그러니까 불교에서 그 고통이라고 하는 걸 세 가지를 얘기하죠. 탐진치. 그러니까 탐욕. 지는 중호가 미움이죠. 치는 글자가 어리석음은 절대로 우리나라에서 보통 가방끈이 길고 짜고 전혀 아니죠. 그건 전혀 아니고. 글자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느끼고 알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한 깨달음. 이게 이제 치의 반대말로 지혜란 말이죠. 자, 내가 지금 말하는 그 삼독이라고 그러죠. 삼독 중에서 진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참 이 이치가 다 있는 겁니다. 여기 없으면 진리할 때 진이죠. 눈목변이죠. 눈에 보이는 게 없더라 이러죠. 화가 나고. 참 정확한 한자. 그러니까 사람이 화가 나고 급하면은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배움의 뜻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난 자꾸 강조하죠. 내가 그렇게 하려고 난 애를 어느 정도 해요. 내가 그럴 때 자신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100%는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해. 안 보이는 거야. 믿기 시작하는 거야. 저 사람 장점도 있는데 단점만 보고. 이론이 있는데, 이건 지난번에 잠깐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특히 이제, 가만 시간상, 이것도 다음에 또, 말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사실 현대 물리학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아마 이동진은 물리학에 관심이 있으니까 좀 알 것 같은데 여하튼 간단히 말해서 양자역학적 관점에서 시간을 어떻게 볼 건가 또 이제 상대성 이론에서 어떻게 볼 건가 이 두 가지 이론을 결합해서 어떻게 보고 이런 논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크게 내가 지금 부분적인 지식을 볼 때는 한 4-5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이런저런 질문을 던져서 이제 확인해 나가는데, 여하튼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지금 여기라는 정신을 가지면은 지금 여기에 100% 충실하기 위해서 해라고 하는 아까 말한 8정도 중에 그 정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명상을 이제 정정이라고 한자로 얘기하는 건데, 명상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여러분 우선 당장 오늘 가서 한번 해보면 당장 압니다. 사람들이 보통 어떤 중요한 일에 집중을 하지 않으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불교에서 비유를 원숭이 새끼라고 해요. 천방지축 뛰어다니는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 주로 과거를 가면은, 이건 진화론하고도 통하는 건데, 그러니까, 다 통하는 거니까, 진화론적으로 현재 내가 파악한 것을 보면은,
사실은 사람들이 이제 생존과 관해서 부정적인 성향이 강해요. 긍정적인 것보다도. 이건 정치에 대한 태도하고도 이제 관련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이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하튼 그런 것인데 뭐냐면은 사람들이 과거를 갈게 주로 불쾌한 일들이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즐거운 일보다도. 미래에 대해서 불안을 더 많이 해요. 따라서 불교에서 말 지금 여기에 집중하라는 말은 그 뭐 과거에 대해서 성찰하지도 말고 그 미래 계획도 세우지 말라는 말입니까? 바보지요. 불교는 나름대로 천재적인 사람들이 있고 불교 경제하고 대단히 뜻이 깊은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당시에 당연히 뭐 천체 물리학도 모르고 하지만 석가모니를 비롯해서 불교 역사에서 인간의 정신에 대해서 탐구한 것들이 오늘날 그 물리학이나 인지과학에서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놀라운 발견하고 통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불교 심리학이라는 것하고 서양의 여러 가지 심리학이나 정신 그 사이카이어트리 정신병 치료나 이런 걸 결합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근데 여하튼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지금 여기라고 하는 걸 강조한 것은 이런 거죠. 이제 과거와 관련해서 보자. 과거, 현재, 미래는 사람 물과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소설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예전의 소설하고 이른바 근대 소설하고 현대 소설의 중요한 차이점이 시간에 대한 관이 다른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예전 소설 때는 과거, 현재, 뭐 미래 이런 식으로 일종의 단선적인 시간이 있어서 소설이 서술이 되죠. 그런데 오늘날은 사실은 뭐 영화도 없고 소설도 없고 왔다 갔다 하죠. 이런 이제 인간의 말하자면 시간에 대한 관점이 바뀌고 하면서 인간의 삶을 다루는 게 소설이니까 소설의 말 스타일에 있어서 이제 적어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요점은 이런 겁니다. 내가 뭐 나름대로 정리한 건데, 그러니까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에 휘둘리거나 미래의 불안에 휘둘리지 않는 시간관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과거는 자본주의 역사의 악의 세력과의 투쟁 과정에 대해서 물음을 던진 대상이야. 그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거야. 그럼 미래라고 하는 건 내가 볼 때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 과학적 세계관이라는 경향적 지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필연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거죠. 지혜로운 용기를 발휘해서 그냥 용기가 아니죠. 그냥 용기, 지혜가 없는 용기는 만용이거나 언젠가는 반드시 실패를 하게 되죠. 지혜로운 용기를 발휘해서 인간의 성과 정의 차원을 현실화하려는 의지의 대상이다. 내 마음대로 과거와 미래를 정의한다면 이런 관점을 가지면은 과거의 불쾌한 일이나 불행에 그 허덕거리고 회한에 사로잡혀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최홍록이 회한이 크죠. 그러나 사로잡히지는 않아요. 종종 회한에 떠오르죠. 불교에서 말하는 마인드풀, 우리나라에서 두 가지로 번역을 해요. 알아차림이라고도 번역하고 그 마음챙김이라고도 번역하는데 대체로 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불교학교 내에서 알아차림을 하자는 견해가 많다고 뭐 보도가 됐어요. 여하튼 이 용어도 저 용어도 간에 불교에서 경계하는 어떤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당연히 기억이 있으니까 과거의 사실 불쾌한 게 더 많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건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 나름대로 좋은 성품을 타고난 수양을 한 거죠. 그래서 포인트는 여러분 일단 이해가 가죠. 그래서 불교적인 의미에서 꼭 불교가 아니라도 괜찮은 겁니다. 내가 불교의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이 용어를 쓰는 것인데 집착은 하지 말되 집념은 가져야 돼요. 그 집념이 바로 아까 얘기한 불교생활 정정진입니다. 땀. 그리고 과거와 미래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역사사실을 가지고 에드워드 헬리 카의 표현을 빌자면
역사란 과거와의 현재와 과거의 대화라고 하잖아요. 그 대화가 내식으로 표현하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이게 우리나라 지금 일반적인 역사의식이 부족하고 이른바 전망이 없다든지 뭐 패배주의, 냉소주의가 판을 치기 때문에 내가 내 나름대로 정리한 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과거는 자본주의 역사의 악의 세력과의 투쟁 과정에 대해서 물음을 던진 대상이고, 미래는 과학적 세계관이라는, 이건 마르크스의 사상의 대표적이죠. 경향적 지식을 가지고, 이건 어떤 역사 발전 단계로는 아니라 이겁니다. 경향적 지식을 가지고 지혜로운 용기를 발휘해서 인간의 성과 정의 차원을 현실화하는 의지의 대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에 충실하면 자기가 하는 일이 보람이 있고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를 하는 것이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간을 얘기하면 지금 이제 막 얘기하고 현재, 과거, 미래를 얘기하죠. 자, 난 사실 여러분도 아마 동의할 텐데 기억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다시는 추억이죠. 그래서 기억에 관한 책을 읽어보면 기억을 분류한 게 뭐 내부분적인 지식으로 한 두세 가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내가 볼 때도 이 분류가 적절하다 싶은 것이 있는데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한 가지는 에피소딕 메모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화적 기억이죠. 간단해서 오늘 1913년도 12월 오늘 18일이죠. 19일인가요? 19일 몇 시에 카페에 모아서 이런 강의하고 듣는다. 뭐 조금 전에 유동재가 얘기하고 또 다른 동지 얘기하고 박동재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고 이런 것이 우리가 며칠간 기억이 되고, 사실은 이런 기억을 안 하면은 그 기억에 관한 데서 인크립션이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은 일을 보통 하는 말 컴퓨터는 저장을 하죠. 그 과정이 있어요. 근데 이 인크립션을 하게 되어서 그게 이제 단기 기억, 뭐 그렇잖아요. short-term memory라고 그러죠. 그런데 인간이 살아가는 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워킹 메모리라고 그래요. 이거 뭐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약간 그런 건데, 그렇다고도 부딪히는 상황에 대응을 하고 뭐 이런 것과 관계된 단기적 기억입니다. 이게 이제 장기적 기억으로 저장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고, 사회 자면서 이런 기억이 저장되는 초기적 과정이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예전에 아이들 가르칠 때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너희들 자는 거를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라. 자는 과정이 너희들 학교에서 배운 거라든지 또는 친구들하고 뭐 지낸 얘기, 이게 다 너희들 기억에 들어가는 거니까 잠을 잘 자야 기억도 잘 되는 거다, 이런 얘기 해준단 말이에요. 여하튼 이런 만약 이 얘기라든지 생활과 관련된 일상적인 어떤 삶의 경험과 관련된 이 모든 것이 바로 에피소드 메모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부분 거의 잊어버리죠. 그래서 이런 거 관련해서 아까 우리 잠깐 쉬는 시간에 얘기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아들이나 딸을 자라는 과정을 보면은 어떤 점에서 잃어버린 우리 유년의 기억들의 어떤 부분들을 보는 거예요. 그 기억에서는 거의 공리처럼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얼핏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사진을 딱 찍어서 우리가 그걸 보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죠. 구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짜 기억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하튼 이런 게 에피소드 메모리고, 그 다음 게 뭐냐면 프로시디럴 메모리해서 그렇다고 절차에 관련된 기억이에요. 이건 일상적인 게 많죠. 가장 이제 뭐 좀 각각 예를 들어 우리가 컴퓨터 사용할 때 그 다 단계가 있죠. 이 단계 안 보면 그 컴퓨터 작동 안 하지요. 그만큼 논리적이죠. 그래서 이런 절차와 관련된, 가령 옷을 입는다. 그 옷 입는 순서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너무도 쉽기 때문에 그냥 아이들이 이것도 한 번만 가지고 다 입죠. 그런데 컴퓨터 같은 거
젊은 아이들은 자자 노인네한테 시키면 그 실수하죠. 이런 절차와 관련된 쉽거든 어렵거든 이런 절차와 관련된 기억 이 이제 프로시디얼 메모리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시멘틱 메모리예요. 의미론적 기억. 이게 사실은 말하자면 우리가 나 뭘 기억한다고 할 때 중심이 되는 게 사실 이거예요. 어떤 의미, 내가 겪은 희로애락, 느낌,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이지적인 어떤 지식 판단, 그리고 아까 말한 이해, 이런 것이 의미가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에피소드한 걸 잊어버려도 시멘틱한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시멘틱 메모리와 관련해서 얘기하자면 이건 사실 교육과 관련해서 우리가 활용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도 얘기가 길지만 핵심만 딱 얘기하자면 논어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 덕과 관련되지 않는 나쁜 것은 보지도 듣지도 말고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사실은 지금 이 기억과 관련해서 그리고 오늘날 뇌과학의 성과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가정교육과 이 학교육이 진짜 중요하고 사실은 유아교육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이 뇌과학 공부하면서 든 여러 가지 생각들 중에 하나가 사실은 뭐 안 중요한 직업이 없죠. 근데 이제 그 어떤 시대 상황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좀 중요하고 뭐 역점을 줘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한국적 현실을 놓고 보면 유아교육에 사실은 좀 우수한 학생들 오게끔 장학금 진짜 좀 더 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 오늘날 더더구나 맞벌이 하기 때문에 부모들, 특히 어머니 사랑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뒷부분에 한참 나와야 돼. 오늘 사실 이제 끝내야 되니까 미리 얘기하자면, 얘기 나온 김에. 어머니 사랑이 진짜 참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어머니 사랑이라든지 배려를 받지 못한 공격성이라든지 권력 지향성이라든지 간단히 해서 나쁜 어떤 인간의 행동과 관련된 것의 중요한 원인이 어머니의 배려예요. 근데 이 최근에 나온 과학 저널을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영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논쟁 중에 하나가 이제 교육학과 심리학 쪽에서 이제 벌어진 논쟁 하나가 우리나라 지금 취약 연령이 뭐 7세인가 6세인가 그렇죠. 그렇죠. 7세인가 6세인가 그렇죠. 근데 영국은 4세예요.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지금 130명 교육학자들, 심리학자들 130명에게 설문을 통해서 나온 것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 포인트가 뭐냐면 4세가 아니라 취약이는 7세로 늦춰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죠. 그런데 내가 오늘 지금 이제 마지막에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왜 4세로 했을까? 특히 우리나라 지금 무슨 조기 교육, 영어, 유치원에서부터 가기 이런 미친 짓거리를 하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왜 영국에서 4세 취약했느냐? 언제부터 했느냐? 1870년도부터 그랬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랬는데? 응? 여자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듣죠? 아마 우리나라 교육,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학자도 모은 사람이 아마 태반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육과 관련된 것이 자본주의 체제의 체제 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중요한 예죠. 우리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아교육학과의 학생들을 사범대 사회 마찬가지고 여기에 좀 더 상대적인 의미 우수한 학생들이 와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아주 중요한 작업들을 하게끔 국가적인 법제도를 정비할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맞벌이 부부라고 하는 것을 하도록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요구한 아주 중요한 요구가 알다시피 타가수 문제죠. 이 진짜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다.
그 사장님 오늘도 뭐, 이게 참, 말장선을 가야 되는데, 하여튼 얘기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또 많이 지났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늘 그 중요한 부분이, 아인슈타인 격언과 관해서 그 프로이드의 유명한 Civilization and its Discontent 해가지고 유명한 논문이죠. 그 사람 말년에 쓴 건데 이 논문의 내용을 한국 사회와 관련해서 이제 내가 간략하게 정리한 건데 이게 오늘 사실 중요한 건데 이게 또 오늘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서평 중심으로 국내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 책, 그리고 영문책이든 불문책이든 뭐 마르크스 사상에 관한 것이든 뭐 하여튼 과학에 관한 것이든 그런 거를 내가 읽고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강의하고 하는 식으로 하고 사실 내가 원래 준비한 한 5분지 1밖에 못해 나머지 5분지 4는 그때 필요할 때 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봅시다.